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수해야 할 100대 과제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사당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소식 더 정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죠. 그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한 건데, 그 전 정부 인수위 활동과 어떤 차이가 좀 있었죠? 일단 출범 시기가 달랐는데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는 보통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는 즉시 구성이 돼서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조직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에 활동에 들어가서 임기 3개월을 향해 가는 어제야 비로소 국정 비전 또 과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활동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데, 국정자문위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미 국정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좀 소외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출입 기자들만 보더라도 초기는 한 3명까지 나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는 1명으로 대부분 언론사들이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가 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인수위 기간에 대통령 취임 직전에 100대 정책 과제라는 걸 일단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까지 가서 국무회의에서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많이 늦어졌어요. 2008년 2월 25일 취임했는데 2008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이걸 확정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2월 21일 취임 전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이렇게 국정 비전과 함께 140개 국정 더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인력심이 많았나 보죠. 임기는 더 짧았는데 국정 과제를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5년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숙제가 뭐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에서도 항상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 전문가들, 관료들 또 정치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숙제를 점검해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숙제가 뭐냐 이걸 점검해봤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형식적으로도 좀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국무회의라는 게 좀 우중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테드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넥타이 안 매고 또 무선 마이크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영상적으로 좀 강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딱 보셨을 때 딱 눈에 들어왔던 과제가 있다면 조금 꼽아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적폐청산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주변 인사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게, 이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잇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혁명 정부라고 하는 모든 정부는 항상 구체제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호 국정 과제로 내세운 게 최순실 부정축제 재산 환수, 2호 과제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사실 이 청산의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이념이 국민주권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됐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건요. 이게 이제 1호 과제, 2호 과제가 과연 이제 우선순위에 해당하느냐. 1번이 제일 중요하고 100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국민주권 시대의 어떤 기본 방향을 앞쪽에 정리하다 보니까 1번이 이제 적폐청산이 됐고요. 2번이 이제 반부패 이런 것들이 됐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어떤 보수 기득권층에서 약간 좀 자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 최우선이다. 또 반부패 이거 이제 사전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1호 과제, 2호 과제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 강조하고 있는 그 정책 과제 중에 100가지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징성 측면에서 그걸 이제 내세우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고 또 보수 언론들도 그걸 정확히 알고 이제 조금 더 부풀려서 또 이제 공격을 이제 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대 과제 내용을 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뭐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다.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루어졌죠.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순서에 따르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네.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이었고요.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이제 공수표가 되고 만 겁니다. 비슷하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랑. 예, 아마 비교하면 좀 더 비슷한 게 많이 네. 나올 겁니다. 그때 안 그래서 됐으니 이번에 또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대 과제 이런 것은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이제 실천했는가, 이걸 이제 임기 말에 좀 잘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그 특이한 게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하면 과거에 어느 정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전두환 정권이 생각나던데요. 정의사회 구현.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정의롭지 못하게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정의를 강조한 것 같은데 그 정의하고 이제 물론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통 사람의 시대.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문민 시대, 또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국민 성공 시대, 박근혜 국민 행복 시대 이렇게 넘어왔죠. 이번에는 국민 주권 시대, 또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실천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몇 년 지나서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91개가 입법 사안이라고 국정기획위가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 재개정으로 풀어야 되는 게 465건, 무려 465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뭐 허니문 기간도 없이 뭐 야당이 이제 뭐 이런저런 추경도 그렇고 정부 조직법도 그렇고 반대가 이제 심한데요. 465건의 법률을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관이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나요? 결국 이제 입법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현재 120석에 불과하고 본회의 가결 조건인 과반을 채우려면은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죠. 나아가서 상임위에서 이 패스트트랙 조항을 또 통과를 하려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야당과의 협조가 사실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우찬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사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있었고 또 국민의당 요즘 굉장히 그 제보 조작 사건으로 관계가 불편한데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선거 전에 이런 있자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상임 비대위원장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를 한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의 행동에 옮겨지느냐인데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여야 지도부를 방문하고 또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상춘제에서 어제와 같은 곳이죠. 오찬회동도 하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뭐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굉장히 오히려 더 국면이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네.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협력 없이 100대 과제 그거 잘 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 현실적으로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과반 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필요하죠. 180석을 확보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걸어도 한 300일 정도가 걸립니다.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연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겠다.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치,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정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아직까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뭔가 정계 개편이나 연정을 좀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4당 원내 그냥 대표, 여야 4당 당 대표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회동을 했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여러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국정과제 때문에 뉴스에서 좀 뒤로 밀렸는데요. 네. 사실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반대하고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 공무원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일반 공무원 증원을 찬성하는 게 아니다. 지금 민생과 안전에서 국민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공무원, 뭐 경찰관, 소방관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외적으로 좀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했고요. 또 사정 국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반부패 여부에 이게 개별적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제도 개선 목적이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이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해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그냥 밀고 갈지를 결정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내가 이거 공약을 했다. 그러나 이걸 공약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래서 공론조사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대북 군사 접촉에 대해서 이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으로 가는 분위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화는 별개로 진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전 통지가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양해를 구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또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의사 표명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세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뉴스로 많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와 이제 겹쳐가지고 좀 덜 조명을 받긴 한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제 18일 날까지 그 국회에서 추경 다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같은 걸 처리하고 이제 19일 날 오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이제 안 된 상태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생각을 지금 자세히 밝히고 있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외국 순방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더 뒤로 늦출 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영양가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막말과 뭐 억지와 뭐 생짜 부리기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는 대화가 서로 오간 게 아닌가 싶은데 홍준표 대표 안 갔는데 실제로 왜 안 간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갔으면 좀 더 밀도 있고 내용 있는 대화가 오고 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홍준표 대표 본인 설명은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최근에 그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를 매국노라고 한 적이 있다. 이거 사과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FTA 비준안 통과시켰을 그렇습니다.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2011년이면 네네. 아니면 대표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매국노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 회담을 하자 하니까 내가 뭐 들러리를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안 가겠다는 건데요. 이 너무 어렵죠. 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이게 왜 안 가겠다는 건지 이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본인 주장이 아니고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치면은요.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한 20%.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은 내 동의할 수 없다. 기대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20% 이상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 지지도는 사실은 10% 안팎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게 반문재인이라도 결집을 해서 최소한 20%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감 내지 선명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지금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안 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조하는 독상을 좀 받는 이런 자리를 원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야당 대표들과 같은 급으로 묶이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충북 수해복구 현장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를 찾아서 네. 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 사진들이 보도됐지만 가서도 수해복구를 한다고 가서도 장화를 신는데 뻣뻣이 서가지고 남이 신겨주는 장화를 신고 네. 이런 걸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시간도 밥 먹는 시간을 빼면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그 수해복구 현장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 면피용, 복구. 도피성 삽질 네. 이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국회 상황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립니다.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가장 그 중요 핵심 사안이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문제. 이거는 또 특위를 구성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빼고 정부 조직법 처리하기로 했고요. 추경안은 또 이번에 처리를 못하고 8월 2일까지 심사를 해서 그때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조직법은 새롭게 들어선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한번 팀을 꾸려서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야당이? 일단 그 정부조직법 합의된 내용을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라고 바뀌었고요. 헷갈리죠? 이 부분은 이제 뭐 과거 내무부부터 여러 차례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중소창업기업부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항상 야당이 해줬고요. 그런데 또 굳이 헌법적,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 정부조직법도 법률입니다. 그 법률 재개정 권한, 또 추경 같은 경우에 그 예산 심의 권한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양쪽 측면이 약간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좀 더 이른바 정치력이라는 걸 좀 발휘해가지고 국민들 좀 설득하고 야당을 좀 가서 없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기인데 사실 이번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를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강경한 태도를 부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요구할지 테이블에 내놓고 같이 밀당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점도 상황을 좀 꼬이게 만든 요인 같습니다. 지금 바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저 꼬꾸라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정치적인 성과 같은 게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죠.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다면 사실은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협상 카드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좀 너무 정직하게 우리 요것만 고치겠다.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놓는 바람에 야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주면 우리가 야당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쟁취해 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추경 예산안을 이제 언제까지 하는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제가 그 야당 지도부한테 좀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안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워낙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각 또 청년 실업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거를 못하게 하면 아무리 야당이지만 저건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히고 있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7월 임시국회가 8월 2일까지 돼 있지만 의원들이 여름 휴가나 해외 출장 예정들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일 안에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홀가분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8월에 또 결산국회가 있고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없긴 할 겁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활짝 웃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 대표 회동에서도 그랬고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듯한 대통령을 만나게 돼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 모습처럼 국정 과제도 국회 현안도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